짜증나고 때로는 속 터지는 정치 현안들을 여러분께 시원하게 설명해드리는 정치 오픈호 순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조국 대 윤석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각각 외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천안지청을 찾아서 검사와의 대화 두 번째 일정을 소화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외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각종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집권당 포기. 얼핏 보면은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이야기 같죠? 아닙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이 계속해서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 같다.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사선 중진 의원인 그리고 586 의원인 송영길 의원이 우리가 검찰총장을 임명한 정권인데 이게 여당이 하려는 일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집권당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민주당의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과연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정경심은 약자. 여기에 이 따옴표가 생략되어 있네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얘기입니다.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 앞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부인은 약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PC를 교체하려고 했던 것, 뜯어냈던 것은 이것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려고 했던 것이다. 검찰이 만약에 어떠한 장난을 칠 경우에 반박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시민 이사장의 이 발언이 나오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수야당들에서는 궤변이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과연 어떤 이야기 했고 보수야당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오픈호 순서 오늘은 첫 번째 키워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여러분께서도 과연 쉽게 말하면 누가 이길 것이냐, 누가 어떠한 운명을 맡게 될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두 사람이 뉴스의 인물인 두 사람이 각각 외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외부 일정에 참여하지 않아서 기자들이 접촉할 수 없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서 무엇보다 관심을 끌었습니다. 장을 소개합니다. First, we have Mr. Song-yeol Yoo. 이번 일가 수사에는 차질이 없나요?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오늘 그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회의니까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가 의정부 지검에 이어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차지한 방문한 이유는 다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택 압수수색도 받았고 검찰에서 진행되는데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팀이 만든 영상의 그 마지막 자막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상일 전 국회의원,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SBS 원일이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2달 만에 외부 일정을 처음으로 소화를 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집을 압수수색한 다음에 검찰 내부를 향해서 특히 수사팀을 향해서 한마디 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했다는 겁니까? 엄중한 상황이라는 거죠. 엄중이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첫째, 웃지를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웃는 모습 이런 거 보이지 말라라는 당부를 엄중한 상황이라는 말로 해서 원칙대로 수사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취임 2달 만에 첫 외부 일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근거가 있습니다. 그동안 점심은 전부 다 대검 간부들과 함께 구내 식당에서만 했습니다. 저녁 일절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모든 저녁 일정까지도 구내 식당에서 먹었을 리는 만무합니다만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저녁 식사를 했었다라는 모든 일정이 확인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윤석열 총장은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일체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화면은 국제회의입니다. 안 갈 수 없어서 간 거지 이것도 가고 싶어서 간 일정은 아니다라는 거고 딱 한마디였습니다. 조국 수사와 장관 수사와 관련돼서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 언론에 공개된 모습은 이 대검찰청 검찰총장실에서 내부 식당으로 가는 구내 식당으로 가는 그 통로를 늘 사진 기자들이 보면서 찍고 그 사진도 혹시 준비가 됐으면 참 봤으면 좋겠는데 그 사진만 매번 나왔는데 말이죠. 오늘 첫 일정을 소화했다. 저는 또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얼마 전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 변호사 관련 세계적인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영상 메시지 보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참석을 안 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은 오늘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그 국제 법률인 회의에 참석하기는 굉장히 좀 사실 우리나라 체면이나 이런 걸 생각을 했겠죠. 참석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지금 가족들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본인도 이번에 확인된 거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9월 9일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 그때 검찰이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때 피의자로 영장을 청구할 때 올려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지금 피의자가 된 신분에서 그런 회의를 참석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조국 장관이 지금 검사들을 만나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겠다는 이 행보도 굉장히 어색하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어제 국무회의에 앞서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문화부 장관, 박영훈 문체부 장관, 정영도 국방부 장관. 네, 저 때문에 불편하시죠. 죄송합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조국 장관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이 굉장히 불편하고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은 더욱 불편하고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게 옳은 처신이다 이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패널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조국 장관은 계속해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강선우 전 부대변인께서는 오늘 두 사람의 외부 일정 그리고 표정과 말 그래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들어가면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죠.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인권 보호를 최소로 한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저는 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좀 불편한 감정이나 아니면 비판적인 시선을 거둘 수 없는 이유는 어떤 타임라인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8월 27일이라는 그 날짜가 국회가 만약에 청문회 일정을 합의를 했다면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하루 전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죠. 그리고 9월 6일이라는 그 날짜도 이제 조국 장관이 그 당신 후보자였죠. 그 청문회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부인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날짜로 볼 때 이게 정말 수사의 그 증거를 따라서 절차대로만 고려가 된 타임라인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사의 범위라는 것도 지금 계속해서 한 달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전돼 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만약에
만약에 조국 장관이나 아니면 정경심 교수 등이 관여한 그리고 불법적인 확실한 그런 어떤 물증이 나왔다면 이렇게까지 수사를 확대해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면에서 이제 국민들이 어떤 비판적인 그런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쨌든 오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질문을 할 것이다. 이거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 이야기는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은 천안지청 찾아서 2차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했고요. 끝났죠? 끝났습니다. 예, 끝났죠. 예. 뭐 별다른 이야기. 지난번에는 수사 이야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뭐 그런 이야기를 조국 장관이 기자들에게 브리핑했습니까? 지난번에는 잠깐 나왔다고 예. 했죠. 이번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전혀 나오지 수사에 대한 않았다. 수사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온 거는 딱 두 가지 나왔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과 공판부 우대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판부 우대라는 거는 현재 그 조국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비대해진 특수부 이거를 줄이려면 공판부를 강화해야 된다.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조국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늘 일정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 있더군요.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한 건데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국민 여론 과도하다가 49.1%, 적절하다가 42.7%, 모름 무응답이 8.2%. 오마이뉴스가 의뢰했고 리얼미터가 조사를 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혹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정기 여론조사는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나왔던 검찰 수사와 관련한 여론조사와는 조금 다른 것 같고 설문 이 항목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원일이면. 이게 이건 지금 지난번에 했던 거네요. 지금 나오는 건. 같은 시기열로 놓고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확인하기에는 설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 자체를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합니까? 과도합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하고 예, 그게 오늘 나온 거고 지금 화면에 나온 보시는 거고. 오마이뉴스의 설문은 예. 그런 거고요. 지난번 여론조사는 YTN의 여론조사는 이 수사의 본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원칙대로 하는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수치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같이 놓고 여론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비교 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오늘 오마이뉴스가 한 여론조사의 질문 내용은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도하다가 적절하다보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더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지금 리얼미터의 발표 내용입니다. 네, 이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그냥 평면적으로 비교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도 한 보름 이상의 차이가 있고요. 설문 항목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실 때 또 참고하실 때 항상 좀 설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질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말씀 그대로 정말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시면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조사는 지금 선관위의 설문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발표하고 나서 48시간 뒤에 그 선관위에 들어가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열리는 상황인데 우리 원일이 논설위원 잘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국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과도하냐 적절하냐 이런 식의 설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설문 앞에 그제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1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족에 대한 수사가 과도합니까? 적절합니까? 또 이렇게 앞에 어떤 또 표현이 달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문 내용을 정확히 비교를 해야 된다. 게다가 오마이뉴스라는 언론기관의 또 성격도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지금 중앙선관위 며칠 뒤면 그 설문을 보실 수 있는데 그걸 열어보시고 비교하시는 게 좋겠다. YTN 이전에 나온 조사 역시 설문을 열어보시고 비교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강선우 전 부대변인도 여론조사 결과 기사가 나오면은 보게 되죠? 네, 보게 됩니다. 오늘 24일에 그 조사한 그 결과랑 지난 6일 조사 결과를 평면적으로 이거를 여론의 변화가 있다고 놓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여론의 추이를 보려면 그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그러니까 샘플
를 대상으로 하는 날짜만 다르게 하는 그걸 놓고 봐야지 이제 추이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거를 패널 스터디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개는 이제 각각 다른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질문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답변을 보면 아예 물은 것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일은 답변이 적절하다, 과도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행태, 태도 그런 걸 좀 물어본 것 같고요. 그리고 6일 조사 같은 경우는 원칙에 따른 수사다 아니면 검찰 개혁을 막는 조직적 저항이다로 봐서는 수사 자체 여부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자체를 하는 게 적절하냐 아니냐. 그러면 이 두 개를 놓고 본다면 아마도 그런 생각이겠죠. 수사 자체를 하는 건 맞으나 그런데 검찰이 그러면 수사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를 정말로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지키고 있고 그 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 여론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택을 수사할 때 이제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죠. 네. 근데 검찰의 해명은 그거 아니었습니까? 영장을 또 발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적시된 범위를 넘어서서. 근데 검찰이 압수수색 처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장을 발부받을 때 그 내용을 조금 더 넓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냈었더라면 11시간 동안 영장을 2번이나 3번이나 다시 발부받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국민들은 수사 여부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사는 해야 된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하는 검찰의 어떤 태도나 그런 것이 인권을 지키는 수사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검찰 설명에 따르면 그 조국 장관 가족의 변호인이 이제 입회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 입회한 다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그 변호인이 계속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 발부 받았던 거고 여론조사를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오차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 95% 신뢰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4.4%거든요. 오마이뉴스 요 조사는. 그렇다면 8.8% 안에 있는 범위는 사실상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거든요. 통계학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제 오차 범위 안에 차이가 있는 거죠. 과도하다는 쪽이 좀 더 많은 쪽으로.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밀하게 보면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기자들이 이 여론조사 결과 보고 기사 쓰면서도 오차범위라고 하는 건 늘 설명을 드리지만 기자들조차도 일단 어디가 많이 나왔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기사를 쓰게 된다. 이런 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